무역 계약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무역 계약서의 작성 방식이라거나 계약서의 작성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이해하시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라고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개별 계약, 케이스 바이 케이스, CBC 컨트랙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새 뭐 케바케라는 말 많이 쓰죠.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별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겁니다.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을 이제 체결했어요. 물론 낙성 분료식의 성질이 있어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계약이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계약서가 없다면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게 뻔하죠. 예, 자기가 불리하면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우리가 그런 약속을 했었나?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혹은 악의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의 기억력이 좀 나중에 가면 희미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 있으면 헷갈릴 수도 있고요.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니까 계약서는 당연히 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금 봤듯이 낙성 분료식 계약이니까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에 계약을 하나 체결했어요. 하나의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하나의 계약서에다가 모두 다 집어넣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둘 간에 이후에 다른 이제 비슷한 거래이긴 한데 2달 후에 우리 2달 전에 했던 계약하고 유사한 계약을 다시 한번 체결합시다라고 하면 그때 2달 후엔 다시 한번 계약서를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건건이 계약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우리가 개별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포괄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포괄 계약이라고 하는 건 주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있어서 수출과 수입을 할 때 있어서는요. 일회성의 계약, 물론 굉장히 큰 프로젝트예요. 뭐 어디 가서 건설 공사를 몇 년 동안 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큰 계약의 경우에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물품을 사고 판다. 예를 들어서 수입자가 어떤 제조자예요. 그래서 부품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부품을 한번 써보고서 괜찮으면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재주문을 하게 될 겁니다. 계약을 여러 번 체결해서 여러 번 이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 관계가 뭐 10년, 20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예상할 때 그리고 대부분의 무역 계약들이 유사한 계약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개별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한 번 주문할 때마다 한 번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죠.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계약에서 둘 사이에 달라지지 않을 내용 공통으로 적용될 내용들을 이런 포괄 계약서라는 양식으로 하나를 써놓는 겁니다. 써놓고 앞으로 우리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어떤 법규를 적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중거법의 문제라든가 또는 정형거래 조건이라든가 뭐 품질이나 수량의 결정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변하지 않는 내용들을요 우리가 포괄계약이라는 문서로 하나로 작성을 해놓고요. 그 이후에 물품의 수량이라거나 뭐 인도 시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단가는 조금씩 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 변경이 생기는 부분은 그때 한 번 물품을 주문할 때마다 한 건의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개별 계약의 형식으로 하나씩 그 달라지는 부분만 우리가 따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눠서 포괄 계약과 개별 계약을 두 개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기간 동일 당사자 간에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런 포괄 계약서를 사용을 한다. 자, 그다음에 3번 동그라미 보시면요.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줄여갖고 General Agreement GA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줄임말까지 좀 알아두시고요. 이러한 포괄 계약을 체결할 때 포괄 계약서에
제목으로 일반거래조건협정서라고 하는 제목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정해진 건 없어요. 포괄계약서에 무조건 일반거래조건협정서라는 제목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법은 없지만 주로 이런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일반거래조건협정서라는 말이 나오면 포괄계약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말로 다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거래조건협정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로 앞으로 변경되지 않을 내용, 계속 동일하게 계약관계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변경되지 않고 공통적으로 계속 적용될 내용들이 여기 들어간다.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에 관한 조건, 거래 형태에 관한 조건, 본인 대 본인의 계약인지, 본인 대 대리인 간의 계약인지, 또는 대리인과 대리인 간의 계약인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계약의 성립에 관한 조건, 해가지고 청약과 승낙 우리가 뒷부분에서 좀 배우게 될 텐데요. 청약은 어떻다? 우리 사이의 청약은 확정 청약이다. 뭐 우리 사이의 청약은 회신 기간이 언제다. 우리 사이의 승낙의 방법은 어떤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약 물품에 관한 조건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품의 품질이라거나 수량이라거나 가격이라거나 포장 조건이라거나 뭐 기타 등등 이러한 내용들 서로 주고받을 물품에 관련된 내용. 자, 수량을 정하는 단위 같은 것들, 기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여기다 쓰는 거고요. 실제로 주문하게 되는 주문 수량 같은 부분은 우리가 개별 계약에서 따로따로 하게 되겠죠. 자, 요번에는 100개. 지난번에 100개 했는데 요번에 한 50개. 자, 저번에 50개 했는데 이번에 300개.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주문하는 수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개별 계약에서 우리가 보통 따로따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포괄 계약에 들어가는 수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주문할 때 하나라고 했을 때는 뭐 어떤 단위를 얘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 놓는 것.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약 이행에 관한 조건들 보시면요. 실제로 이렇게 체결한 계약에서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서 또는 관련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합의하는 부분입니다. 자, 선적은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하고 뭐 이런 내용들. 결제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지불을 하게 된다. 뭐 보험의 종류는 어떻다. 누가 보험을 부부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분쟁 해결 조건입니다. 분쟁이 안 생기면 써먹지 않겠지만 만약에 당사자 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해결하기 위한 방법, 형식, 절차 어떤 방법으로 소송으로 한다, 중재로 한다, 뭐 어떤 절차에 따른다,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국가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